전라남도 곡성, 섬진강 깨는 효심으로 도깨비들까지 감동시킨 조선의 명장 마천목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이 장군은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를 도와 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무신입니다. 때는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 말의 혼란한 시기, 곡성의 한 초가집에서 어린 마천목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가난한 서생의 집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초가집의 얇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고 섬진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무엇을 드셔도 입맛이 없다고 하시며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천목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모가 생선이 먹고 싶구나. 천목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무언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다니 이것은 어머니의 기력이 돌아오실 징조가 아닐까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장 강으로 가서 신선한 생선을 잡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천목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천목은 포기하지 않고 얼어붙은 강둑을 따라 걸으며 고기를 잡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때 강 한쪽에서 유난히 빛이 나는 곳이 보였습니다. 천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 어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살이란 강이나 바다에 돌과 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전통 어구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누가 어사를 만들어 놓았을까? 천목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자신의 효심에 감동하여 내려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천목은 어사를 보고 기뻐했지만 워낙 넓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섬진강에서 어린 천목이 혼자 힘으로는 어사를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담. 어살은 있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 천목이 강가를 서성이며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물 속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푸른 빛을 띤 돌 하나가 물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목은 신기한 마음에 물속으로 손을 뻗어 그 돌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돌은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계속 푸른 빛을 내뿜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기한 돌은 처음 보는구나.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 천목은 어사를 막는 문제는 다음날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푸른 돌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는 내일 반드시 생선을 잡아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날 밤 천목은 푸른 돌을 베갯머리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누군가 자신을 대감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천목은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키가 크고 작은 것들, 털이 많은 것들, 다리가 하나인 것들, 다양한 수십 명의 도깨비들이 마당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도깨비 무리 중 가장 크고 우람한 도깨비가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실은 대감님께서 낮에 주워 오신 푸른 돌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대장이옵니다. 뭐라고? 이 돌이 너희들의 대장이라니? 천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돌멩이가 도깨비들의 대장이라니요. 대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장을 돌려주십시오. 대장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도깨비들이 간청하자 천목은 선뜻 돌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님. 대감님의 은덕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들은 기뻐하며 돌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낮에 섬진강에서 고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사를 막으려 하시는데 혼자서는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천목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 어사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넓고 물살이 세지만 저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어사를 완성하여 대감님께서 어머니께 신선한 생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소.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나는 가난한 서생일 뿐인데 왜 나를 대감이라 부르는 것이오? 도깨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장차 큰 공을 세워 부원군 대감이 되실 분이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대감님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장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저희가 밤새 일을 하려면 배가 고플 것이옵니다. 혹시 메밀죽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도깨비들은 메밀죽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천목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일하는 이들에게 끼니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저희는 모두 100명이옵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메밀죽을 부탁드립니다. 천목은 잠시 난감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메밀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을 살펴보니 다행히 99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메밀은 있었습니다. 천목은 생각했습니다. 99명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담? 어쩔 수가 없구나. 천목은 밤새 메밀을 갈고 죽을 쑤어 도깨비들에게 99명분의 메밀죽을 내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죽을 받자마자 섬진강으로 향했습니다. 천목도 몰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엄청난 힘으로 큰 바위들을 들어 올려 강 한가운데 쌓아 올렸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나무를 베어와서 울타리를 만들었고 어떤 도깨비는 진흙과 돌을 섞어 틈을 메웠습니다. 여기다 더 큰 바위를 놓아라. 이쪽 울타리가 약하니 나무를 더 박아라. 물길을 이쪽으로 유도해야 고기가 많이 들어온다. 도깨비들은 서로 협력하며 척척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람이 몇 달 걸려도 못할 일을 도깨비들은 몇 시간 만에 해치웠습니다. 중간중간 도깨비들은 메밀죽을 먹으며 힘을 냈습니다. 한 그릇씩 나눠 먹는 모습이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도깨비들 중 메밀죽을 먹지 못하는 도깨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일을 했지만 점점 배가 고파지자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100명이라고 했는데 왜 99개밖에 안 주는 거야? 나는 일은 하면서 밥은 못 먹는단 말인가? 그 도깨비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동료들은 배를 두드리며 메밀죽 맛이 좋다고 하는데 자신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을 해야 한다니. 결국 그 도깨비는 참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어살이 거의 완성될 무렵 그 도깨비는 몰래 어살의 한쪽 모퉁이로 갔습니다. 흥! 내 밥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다니? 이 정도면 됐어. 그 도깨비는 화가 난 김에 어살의 한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도깨비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여기가 왜 이러지? 다른 도깨비들이 헐린 곳을 발견했지만 이미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하면 도깨비들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라졌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천목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대감님,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고기를 잡으시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부디 어머님께 맛있는 생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실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목은 서둘러 섬진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도깨비들의 말대로 어살의 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비록 한쪽이 헐려 있었지만 밤새 강을 거슬러 오던 물고기들이 어살에 갇혀 있었습니다. 잉거, 붕어, 메기, 온갖 종류의 신선한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천목은 기뻐하며 가장 싱싱한 물고기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섬진강에 가서 잡아온 물고기입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늘이 도운 게 분명하구나.
천목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도깨비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천목은 어머니께 간밤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천모가 네 효심이 하늘과 귀신도 감동시켰구나. 어미는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그 후 천목은 어살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그 어살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천목은 어살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효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동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새 나라를 세우려 할 때 천목은 그를 도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장에서 천목의 용맹은 가히 도깨비 같았습니다. 적군은 그가 마치 100명의 힘을 가진 것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천목 장군은 도깨비의 도움을 받는 게 틀림없어. 어린 시절 도깨비들이 어사를 만들어준 그 은혜로 지금도 도깨비들이 함께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천목은 도깨비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마천목은 도깨비들의 예언대로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천목 장군도 세상을 떠났지만 섬진강의 도깨비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20여 년 전까지도 그곳에서는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댐이 생기고 강의 모습이 변해서 어살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곡성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마천목 장군의 도깨비살이라 부릅니다.